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3억이면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면 그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지 금세 드러납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바탕으로 3억이라는 숫자가 왜 우리를 안심시켜서는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5년 직장 생활을 마친 62세 김모 씨는 퇴직 당시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을 합쳐 약 3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된 전세집이었고 자녀 둘은 각각 독립해 살고 있었죠. 김 씨 부부는 이제는 돈 쓸 일도 많지 않으니 조용히 살면 되겠지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5년 차 통장 잔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착각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월 평균 250만 원만 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5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기본 요금은 매년 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식비는 외식이 줄었지만 대신 집에서 해먹는 재료비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매년 추가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대신 시간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소비의 시간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하루 3끼를 집에서 해결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여행이나 취미에 돈을 쓰게 됩니다. 김 씨는 퇴직 첫 해 부부가 제주로 한 달 살이를 다녀왔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숙박비, 렌터카, 식비를 합치니 한 달에 4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통장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과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260만 원 수준이지만 체감 생활비는 330만 원에 이릅니다.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매달 130만 원씩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3억 원이 있다면 약 2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3억 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매달 이자는 75만 원입니다. 생활비 300만 원 중 75만 원은 이자로 충당하고 나머지 225만 원은 원금을 깎아 써야 합니다. 1년이면 2,700만 원, 10년이면 2억 7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결국 1213년이면 자금이 고갈됩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했다면 70대 중반 이전에 돈이 바닥나는 셈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3%의 물가 상승률이 15년 동안 이어지면 지금 300만 원의 가치는 15년 후 약 19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15년 후에는 47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은퇴 후 10년이 지나면 같은 돈으로도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생계 때문입니다. 김 씨도 결국 65세에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체면보다 현실이 먼저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일을 하니 다시 사람을 만나고 매달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어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걸 매달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예전엔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요. 김 씨의 말처럼 은퇴 후의 불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존재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일과 돈이 사라지면 자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을 계획할 때 3억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단순 계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일부 투자나 배당 자산을 통해 매달 일정한 현금이 들어오도록 구조를 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120만 원, 개인연금 70만 원, 배당주에서 60만 원, 이렇게 합쳐 월 2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 원금인 3억을 보존하면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소비 습관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퇴직 전과 똑같은 소비 패턴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소비의 기준을 필요해서 의미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김 씨 부부는 여행 대신 지역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한 시간을 채우려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돈보다 더 값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3억 원이라는 숫자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맞는 돈의 흐름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노후의 안정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내는 삶의 리듬에 있습니다.
3억 원으로도 부족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태도입니다. 돈이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균형, 그게 진짜 노후의 자산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 3억 원은 마치 하나의 기준선처럼 들린다. 그 금액을 모으면 최소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많으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문제는 돈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방식으로 줄어드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직후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고 안도한다. 평생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직장 생활 중엔 거의 불가능한 여유였지만 은퇴 후에는 다르게 작동한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매달 조금씩 나가기만 한다. 인생의 흐름이 수입 중심에서 지출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3억은 마치 모래시계처럼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느려서 실감나지 않는다. 60만 원짜리 건강검진, 30만 원의 여행비, 10만 원의 손주 용돈. 사소한 소비들이 쌓이면서도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년 후 통장을 보면 4천만 원이 줄어 있다. 5년이 지나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은 불안이다. 자신이 상상한 노후의 안정과 현실의 소비 간의 간극이 주는 심리적 충격은 의외로 크다. 김정호 씨는 61세에 퇴직하며 3억 원을 손에 쥐었다. 그는 그 돈을 2개의 예금으로 나누고 일부를 투자에 활용했다. 하지만 2년 후 그는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 원, 부부의 생활비는 300만 원이었고 그 차이를 메우는데 매달 170만 원이 필요했다. 처음엔 예금 이자를 더해도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계산이 달라졌다. 생활비 300만 원은 어느새 350만 원이 되었고 예상치 못한 치과 치료비와 병원 입원비가 겹쳤다. 김 씨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는 계산보다 빠르고 불안은 계산보다 깊다고 말했다. 돈이 줄면 심리적 여유도 함께 줄어든다.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지만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는 훨씬 더 불안하다. 퇴직 전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마음의 균형을 해치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비가 곧 손실이라는 감정이 따라붙는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외식을 해도 통장에 마이너스 표시가 찍히는 느낌이다. 그때부터 은퇴자는 경제적 계산을 넘어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나는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그리고 이 심리적 공백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식 자리를 줄이고 모임을 피하고 지출이 생길 만한 일들을 피하면서 점점 세상과 멀어진다. 돈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로 관계의 단절은 다시 돈의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노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구조다. 즉 3억이라는 절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문제다. 은퇴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현금 흐름을 설계했다.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개인연금이 80만 원, 그리고 배당주나 임대소득에서 50만 원이 들어온다면 총 250만 원의 정기적인 현금이 만들어진다. 이 구조가 있으면 은퇴자의 심리적 안정감은 확실히 달라진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만큼 다시 일정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3억 원을 단순히 예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안정형 배당주나 월세형 자산으로 전환해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설계는 단순한 재테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심리적 질서의 회복이다. 돈이 계속 줄어드는 불안 속에서는 자존감이 무너진다. 반면 작더라도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내가 여전히 생산적인 존재라는 감각을 준다. 실제로 소규모 배당 소득이 있는 은퇴자들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득의 크기보다 반복되는 흐름이 사람의 안정감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소비의 재구성이다. 은퇴 후에도 직장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어떤 금액으로도 버티기 어렵다. 김정호 씨 부부는 처음엔 매달 350만 원을 쓰다가 은퇴 3년 차부터 소비를 재정비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고 취미를 비용이 드는 여행에서 비용이 들지 않는 산책으로 바꿨다. 놀랍게도 생활비는 27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부의 대화가 다시 늘었다. 김 씨는 말했다.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돈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즉,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다시 설계한 것이다. 결국 노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다. 누구와 함께 쓰고 어떤 의미로 쓰느냐가 돈의 효용을 결정한다. 3억이 있어도 혼자 쓰면 불안하고 1억이어도 함께 쓰면 든든하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는 철학이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젊을 때부터 훈련해야 한다. 돈을 벌 때부터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갖는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3억 원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후를 계산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경고다. 숫자로만 준비한 노후는 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물가 상승, 의료비, 돌봄 비용, 장수 리스크. 이 변수들은 어떤 계산식으로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총액의 확보가 아니라 리듬의 유지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리듬이 안정될 때 사람은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단지 경제적 의미를 넘어 삶의 방향과 직결된다. 은퇴란 결국 돈이 아닌 시간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돈이 시간을 사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돈을 결정한다.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은 돈이 줄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시간을 소비로만 채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그러므로 진짜 은퇴 준비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인생 후반의 안정은 통장의 잔액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온다. 불안의 뿌리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이유를 모르는 무질서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노후는 달라진다. 우리는 결국 돈이 아니라 흐름, 규모가 아니라 구조, 소비가 아니라 의미를 관리해야 한다. 노후 자금 3억 원은 시작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한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단순하다. 은퇴의 안심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 돈은 줄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 그것이 진짜 노후의 자산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